더 솔직하게, 더 재미있게, 비밀스럽고 은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 오프 더 레코드. 오늘 정우님과 상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정치씬, 저 설상미가 과감하고 성역 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하지 않았던 얘기 이 오프 더 레코드에서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욕 먹고 다니세요? 응원과 지지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욕도 많이 먹고요. 팩스로도 많이 보내주시고 온갖 매체를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전화는 기본, 제 핸드폰 문자, 그다음에 인스타, 페북 뭐 다 이제 해주시는데 조정은 의원님 생각을 잘못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부터 너희 누구 때문에 뺏지 달았는데 제 속마음을 정치인이라는 게 욕바지 기능을 좀 해요. 우리 사회에서 베스킨 라빈스의 그 호두 맛을 보면 아이스크림 호두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 호두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체 아이스크림은 응원의 글이 훨씬 많아요. 아, 그럼요. 제 주변에도 국회의원들은 모르지만 조정은 안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주로 뭐 때문에 그렇게 욕을 많이 듣고 계신 거예요? 시작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반대했다는 거.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편 안 들어준다는 거. 세 번째는 네 혼자 너무 멋있게 한다는 거. 멋있게 한다고요? 예전에는 똑같이 했는데 이제 많이들 알아보시니까 법사위로 되게 존재감을 많이 보이셨잖아요. 중앙일보 보도에서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래는 이 대표에게 달려 있다고. 그렇죠. 네. 그때 한마디 하신 게 굉장히 저도 역시 조 의원님이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했었어요. 옆에 계셨던 모 의원이 조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쥐고 계시군요. 그래갖고 제가 대한민국 미래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있지 저한테 달려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 좀 알아. 이 새끼. 띡. 그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 언급이 더 많은 것 같고 이러다가 이제 대한민국 국어 사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국가와 사회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나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받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하고 당대표까지 되는 그런 행위 그걸 이재명 행위 국어사전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정치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정무적인 이슈 말고도 제가 알기로 정책에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여의도 대로를 간호사분들이 꽈득 채워서 조정은 물러가라 라는 시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간호법이라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어요. 보건의료 분야에는 한 14개 정도 직능이 있어요.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뭐 방사선, 뭐 응급, 구조, 또 간호조무 분들이 이제 개인 의원들 가시면 그때 막 이제 접수 봐주시고 배워 주사 넣는 분, 다 이제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이신데 어떻게 됐는지 이 법안을 만드는데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단체 모두가 죽었다 깨도 안 되겠다 반대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저는 너무 의사만 이렇게 돼서 간호사분들도 고생하셨으니까 이분들 코로나 특히 고생하신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해드리려고 했더니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봤더니 학력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학력 상한. 네. 네. 간호조무사 자격은 고등학교 또는 인가된 학원을 다닌 경우에만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간호조무사 학과를 대학이 만들고 싶어 하세요. 특히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들도 원하겠죠? 근데 그걸 만들어서 그 어떤 학생이 졸업을 했다고 치면 2년, 3년 동안 배운 그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고 다시 고등학교를 가든지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학원을 또 가야 돼. 그 학위에 관계없이 오히려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뭐 전문대 이상의 학위를 가져야 된다. 이건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 업의 특성상 우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전원을 나와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배우면 우리 직은 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넌 너무 많이 배워서 우리 직 할 수 없어. 그거를 우리 직이 얘기한 게 아니라 간호사라는 옆집이 얘기한 거야. 근데 그 생각들이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헌법적이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간호조무사도 상급 대학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법은 만들어지면
그 교육받을 권리를 무시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 질서가 아니다라고 간호협회 회장님이 저희 의원실 찾아오셨을 때 아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뒤로 저를 상종을 안 하세요. 누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반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찬성해야 될까요? 반대하셔야 됩니다. 그럴까요? 정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설기자인데요, 저는. 네. 그럼 이제 간호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이제 다시 한번 노란봉투법 핵폭탄이 또 옵니다. 쟁행위의 주체를 넓힌다는 점에서 약자를 옹호하는 법인 것 같거든요, 얼핏 보면. 근데 이제 의원님은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름 좋은 법 중에 제대로 된 거 없다. 노란봉투법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네. 이 봉투에 좀 너무 무리한 것들을 넣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조정훈의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헌법이거든요. 헌법 정신. 헌법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봉투 안에는 크게 하나는 노동조합이 시위를 할 수 있는 사유들을 좀 넓히자. 이거 갖고 이렇게 나라가 두쪽내지 않는데 진짜 독소 조항, 포이즌 필은 불법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처벌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자.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불법적인 시위를 해서 처벌받는 게 너무 심하면 다음에 또 시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중학교 입학하는 제 딸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야, 너가 학교 가서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근데 법을 하나 만들어서 나쁜 짓을 해도 그렇게 많이 혼나는지는 못하게 해줄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마치 그건 나쁜 게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한계선은 헌법과 법 테두리 아닙니다. 이걸 뛰어나가면 그때부터는 그 누구도 법의 보호를 해주면 안 돼요. 그럼 법이란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가고 뛰어나가버린 불법의 영역으로 나갔는데 이 사람들을 배려한 것 자체로는 좋지만 이 배려하는 과정에서 다른 개인, 다른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가 됩니다. 경영을 못하게 해서 매출을 막는다든지 회사가 어렵게 되는 결국 손해를 본 거잖아요. 이 손해를 본 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들어준 거예요. 아무리 노동이 불쌍하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법 질서 밖에까지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거, 그건 우리 대한민국의 질서를 전혀 이해 못하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그 세계은행에서 근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해외에서는 이런 노란봉투법 대신해서 어떤 법안을 저희 나라에 좀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가 시작될 때 생각해 보시면 그게 대우조선해양. 그때 제 가슴을 진짜 후려 파는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와 여성분들, 어머니들이 우리 대우조선 시위하는데 길게 늘어서 가지고 시위를 멈춰주세요. 우리 아빠 일자리 잃어요. 이런 편말을 들고 시위를 했어요. 이분들은 누구였냐면 원청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자녀, 네. 가족이었어요. 시위는 누가 하냐? 하청.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과 자본의 대결이 아니고 원청과 하청의 대결이었어요. 갑과 을의 싸움이 아니고 을과 병의 싸움이었어요. 오른쪽 바퀴를 끼는 사람과 왼쪽 바퀴를 자동차 공장에서 조립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2배 차이가 나고 1배 반 차이가 나는 이 현실. 그럼 문제의 본질은 동일 노동하는데 임금이 다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우리가 다 아는 그 문제를 건드렸어야 되는데 왜 이거에 대한 대답이 노란봉투법일까? 노란봉투법 좋은데 봉투에 담아야 될 내용이 너무 잘못된 거야. 거기에 담겨서야 썼어야 될 내용은 어떻게든지 이를 악물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제도를 만들어 가자.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일하는 근무하는 노동자가 원청이건 하청이건 삼청이건 관계없이 동일한 종류의 일을 할 때 임금 격차는 1.5배를 넘을 수 없다. 이런 법률이죠. 이런 법률들이 노란 봉투에 담겼으면 이건 정말 꿈의 봉투였을 거고 제가 앞장서서 다른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했을 겁니다. 저는 좋은 봉투 뒤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의도 때문에 우리 노동이 지금 훨씬 일반 국민으로부터 비난받고 있고 이런 노동운동에 대한 비아냥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 이거에 당황해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노동계와 노동 중심의 정치인들은 착각을 해도 제대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격차 해소, 양극화 해소,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좀 어떻게 들으면 너무 이상적인 게 아닌지. 모든 사람이 n분의 1씩 나눠내자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는 모자이크 같은 나라입니다. 퍼즐 좋아하세요? 퍼즐, 네, 좋아하죠. 똑같은 퍼즐이 아니죠, 그렇죠? 크기와 모양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 한 퍼즐 없으면 이 10,000피스짜리 퍼즐이 아주 웃겨요. 하나 딱 빠져가지고 뒤에 허연 게 보이면 이건 상품 가치가 없어. 제가 얘기하는 양극화해수, 격차해수는 그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정받는 나라예요. 모든 사람이 n분의 1씩 나눠 갖고 나눠 먹는, 그건 진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죠. 이런 양극화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해외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했던 곳은 대부분 이제 아주 어려운 나라들, 그런 국가일수록 경제적 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요. 진짜 좋은 선진국은 그 사회에서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도 웬만큼은 살아요. 근데 나쁜 나라는 소위 아주 조금의 부자들 빼고는 다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 보면서 좋은 나라란 건 결국 이 격차가 쭉 적은 나라구나. 18년 동안 해외 생활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좋아졌어요. 한국의 상황이? 강남 서초는, 서울 특별시는. 근데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곳곳에 그 경주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보여요. 제가 특히 그런 정책을 해오고 그런 걸 해서 했는지 또 18년 만에 들어왔으니까 약간 쿵 하는, 어떤 조직이든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모든 게 낯설잖아요. 우린 당연한데 왜 저러지? 왜 쟤하고 이렇게 싸우지? 뭐 이런 것들. 당연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저의 눈에 막 보여요. 근데 우리 사는 이걸 당연시해. 그래서 그게 제가 싫어요. 아마 그런 것 좀 몇 가지라도 좀 바꿔보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했어요. 제가 설마 김건희 여사 특검 방지하려고 정치 시작했겠습니까? 격차 없는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고, 다만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퍼즐의 한 피스처럼 그리고 저 구석에 있는 한 점이지만 이게 없으면 전체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첫날이라 좀 봐드렸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우님 네, 의견을 너무 많이 듣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더 재밌고 솔직한 대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진단 빼는 질문들을 많이 할 텐데요. 반바지 입고 윤소매 입고 오십시오. 진단 알겠습니다. 빼고. 모든 질문 받을 준비하고 반바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